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아프리카 TV에서 공포 컨텐츠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 뗐어요. 왜? 동시 송출을 위해서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동시 송출, 동시간대 같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K짱 즐겨찾기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그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로 크리에이터를 데뷔한 지가 이제 5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긴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이 컨텐츠를 모두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연결되는 영상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우트로에다가 항상 다음 영상에 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타고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그 첫 1편부터 클릭을 하시면 모든 영상들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주년 동안 너무너무 자, 5주년 동안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돼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저를 예뻐해주셨던 많은 우리 캐스키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곁에서 계속 응원해주실 거죠? 그렇게 응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유익하고 더 아주 괴기스럽고 무서운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2014년 9월 11일 나가타쿠에서 고베 시립 나구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당시 나이 6살인 이쿠타 미레이짱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쿠타 미레이의 당시 나이는요 6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9월 11일 오후 3시 10분경 행방불명된 장소가 효고현 고베시 나카타구. 자, 그 나카타구 부근 부근에서 실종이 됐고요. 이쿠타 미레이 양의 특징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1학년이었고요. 6살이었습니다. 그 신장은 115cm, 어깨 정도까지의 길이의 검은 머리, 그리고 윗부분이 핑크색이고 밑부분이 푸른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책가방은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당시 이제 이쿠타 미레이짱의 실종 그 전단지가 막 이렇게 뿌려지게 됐습니다. 6살밖에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 갑자기 사라진 이 사건이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었어요. 자, 당시에 이쿠타 미레이짱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영상의 사진 한 부분인데요. 이쿠타 양은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45분경에 학교를 하고 나서 할머니 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그리고 자신의 동급생, 자신의 친구가 사는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오후 3시 15분쯤 그 아파트 북쪽의 편의점, 그 감시 카메라에 양산을 이렇게 우산 같은 걸 쓰고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자, 이 아파트 근처에는요, 이 미레이짱도 8월 하순 정도까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시 그 아파트의 관리인이었던 62살의 관리인 남성이요. 그녀에게 이렇게 들었대요. 친구가 배가 아파서 저랑 오늘 못 논대요. 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친구 집까지는 갔지만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고 그리고 나서 근처에 살고 있는 당시 나이 70살의 어떤 한 할아버지랑 같이 좀 약간 수다를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갔다고 해요.
자, 아파트에 있었던 2개의 CCTV 카메라에는요, 이쿠타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쯤에 그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찍힐 때마다 그녀는 약간 무슨 양산? 이런 우산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반경쯤 이쿠타양이 할머니 댁에 남동 쪽에서 약 700m 떨어진 현립 유메노 고등학교 운동장 앞을 걷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목격되고 나서 실종이 돼버린 거죠. 자, 어머니가 이날 밤에 나가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우리 딸이 안 돌아와요. 실종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어디 갔을까요? 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음 날인 12일 이쿠타 미레이 양의 그 실종을요, 공개 수사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탐문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강이나 주변의 CCTV들을 막 영상을 분석하고 조금씩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를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녀의 루트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녀가 뭐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발견됐고 몇 시에 발견됐다 뭐 이런 지도랑 이런 루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후 2시 45분에 나구라 초등학교, 그녀의 초등학교에서 그녀가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전 물음표 하고 나서 할머니 댁에 들른다. 그리고 오후 3시 15분경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 양산을 쓰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 찍힙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 30분경 동급생이 사는 맨션을 방문했고 관리인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하고 오후 4시경에 아파트를 떠나요. 그리고 양산을 그 아파트 어딘가의 맨션 앞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 4시 30분경 나구라 유치원 앞에서 목격이 됐고 오후 5시경에 나구라 파출소 앞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학생이 발견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오후 5시 반경에 다이마루야마 공원 앞을 남쪽으로 향해서 걷고 있는 모습을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3명이 그녀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현립 유메노다이 고교 그 고등학교 앞을 걷는 모습을 목격된 채 그 이후로는 그녀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미래일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다, 호기심이 있다, 고양이를 쫓아다니거나 우산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교과목은 체육, 특히 매트 운동이나 수영장 운동을 좋아한대요.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음악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면서 이제 그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전파를 타기 시작했고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쿠타 미레이 양이 드디어 발견됩니다. 자, 이런 신문이 나옵니다. 큰 신문을 보시면 알 수 없는 여하, 자루의 시신이라는 큰 타이틀로 그 이쿠타 미레이 양의 얼굴과 함께 이런 커다란 신문이 이제 막 일면에 나게 됩니다. 자, 고베시 나카타구에서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초등학교 1학년의 여아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자, 23일 화요일 집 근처에서 어떤 비닐봉투나 어떤 자루에 들어간 토막난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 이게 실제 현장입니다. 현장 영상들이고요. 지금 무슨 숲속도 보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서 무언가를 찾고 있죠.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토막난 사체가 발견된 것인데요. 발견 현장에서 원피스와 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쿠타 미레이 양이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였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발견 현장은요, 어떤 남성의 집에서 동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이 덤불 속에서, 숲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범인으로 밝혀진 남성은요, 당시 47살의 키미노 야스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발견 현장에서 나온 것들은요, 비닐봉투에 머리, 그리고 몸통,
모습들이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비닐봉투 여러 장을 겹쳐서 묶은 상태에서 나무의 반경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스히로 용의자는요, 11에서 23일 사이에 미레이 양을 절단해서 그리고 그 사체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토막을 내서 나눠가지고 풀숲에다가 버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비닐봉투 중에서요, 이 키미노 용의자의 이름이 적힌 그 비닐봉투 안에서 그의 실제 이름이 적힌 진찰권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레이 양의 토막을 넣고 거기다가 자기 진찰권도 같이 넣어서 포장을 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에 따르면요, 처음에 그는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대요. 제가 본 거 아닌데요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포의 결정적인 수단은요, 그 시신에 담긴 일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담배꽁초에서 DNA 분석을 했는데 그 키미노 야스히로 씨의 DNA랑 같은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름이 적힌 진찰권 등도 그 비닐봉투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키미노 야스히로를 용의자로 인정하고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쿠타 미레이 양이 실종되기 전에 이 미레이 짱을 쫓아가는 그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것도 발견되었다고 해요. 사실 처음부터 그를 용의자로 확신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미레이 양의 실종 5일 뒤에 사실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에게 막 이것저것 미레이 양을 본 적이 없습니까? 뭐 이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딱히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고, 잠깐 자택 내부 좀 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의 집안도 조사했지만 미레이 양의 흔적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스히로는요, 지적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지적 장애인에게 배포되는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대화를 했을 때는 그가 지적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그를 용의자로 보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고베시 나가다구의 덤불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쿠타 미레이 양의 것으로 확인된 24일 무사를 기원했던 친구들이나 이웃 주민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너무나 깊은 슬픔에 휩싸였죠. 왜냐면 그 6살밖에 안 된 이쿠타 미레이 양의 시체가 절단이 돼서 너무 토막토막 난 상태로 여러 복수의 비닐봉다리에 담겨서 발견되는 끔찍한 결말이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시신의 발견 보고를 받고 미레이의 어머니, 당시 나이 29살이었던 미레이의 친어머니는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레이 양의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미레이 양의 친구 아버지는요, 미레이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친절했던 아이였다. 5살짜리인 내 딸하고도 되게 자주 놀아주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친구 어머니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실게요. 통역은 제가 해드릴게요. うち2回ぐらい遊びに来て、この子が同じクラスでって言って、あ、そうなんやって知ったばっかりだ子やったんでね、信じられへんというか。 아니, 우리 집에 2번 정도 놀러 왔고 지금 이렇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나 믿기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레이 짱의 친구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신 겁니다. 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우리 딸은 죽어서도 뛰어놀 수가 없어요. 몸이 절단됐기 때문이죠.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면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쿠타 미레이 짱의 다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 골반에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머리 그리고 다리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 키미노 야스히로라는 남자는 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키미노 야스히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건 바로 키미노 야스히로의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고베 시립 나구라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6살의 이쿠타 미레이짱을 죽인 뒤 절단시켜서 토막살해한 용의자입니다. 자, 당시 47살의 키미노 야스히로.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요, 그 근처에 비둘기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꼬이지 불안해 하다가 결국에는 몸통이 발견되는 사건이었어요. 발견되기 전까지 너무 좀 끔찍한데요. 자, 사실은 그의 집과 미레이짱의 그 버려진 곳은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숲을 나무가 우거진 곳이 미레이짱이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어디였냐면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발견됐었고요. 그의 집은 진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막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끔찍했던 거야. 아니,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버린다고?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여기다 버렸다고?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그의 집에서는 한 100m 정도도 안 되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 미레이짱의 집과 이 키미노 야스히로의 집이 100m에서 150m가 안 되는 거리였고, 그리고 미레이짱이 버리는 시신을 버린 곳은 그 범인의 집과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미레이짱의 시신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가까웠고 버린 곳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 살았다고? 아니 그리고 자기가 죽여놓고 시신을 자기 집 근처에다 버렸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자, 지역 주민들은요, 사실 그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예전부터 조금 이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프로필을 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의 프로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고시마 출신 수산고등학교 졸업. 매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 소음 문제로 맨날 이상이 있었다.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생활보호비나 뭐 이런 걸로 술을 사서 먹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것 같고 술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카고시마현 미나미 큐슈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립 카고시마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유소년기에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22살이 될 때부터 2년 동안 큐슈의 육상 자위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식품 제조업체 배송이나 유흥업소 전단지 나눠주기, 그리고 빠찡꼬 등을 전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빠찡꼬, 그러니까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그가 빠찡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술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찡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 약간 바다 이야기 같은 뭐랄까 그 돈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구슬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잭팟 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 빠찡꼬라고 해요. 자, 전체 성장 과정은 글쎄요, 굉장히 좀 온순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가 이제 뭐, 유흥업소나 빠찡코를 전전하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고, 병원을 조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실 그 전부터 주위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딱히 누군가랑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고독한 생활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과가 있었는데요. 절도죄로 2년 동안 복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야스히로 용의자의 집 근처에 사는 51살의 어떤 한 여성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1년 전쯤인가? 우리 주택에 입주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지난 8일,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정도에는요, 어떤 그 가게에 가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고양이 받기로 했어요. 라고 했대. 고양이를 받기로 했다라면서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작년 여름에 이 용의자한테 그 고양이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대.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이제 좀 고양이가 많아서, 근데 이 남자가 평소에도 고양이랑 자주 노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해서,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잘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요, 그럼 잘 키워줘요 라고 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그에게 입양을 보낸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를 내줬대요. 그래서 가까운 매장 직원에 따르면 이 키미노 야스히로 용의자는요, 도둑 고양이를 막 이렇게 쫓아가지고 달려가거나, 그러니까 도둑 고양이를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고양이를 보고 나서 막 고양이랑 얘기를 한다던가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가 이제 그 미래일장을 토막낸 사건을 듣고 나서 우리 고양이가 어떻게 잘 건강한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어떡해요 라면서 고양이의 행방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고양이를 그냥 막 방치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래요. 나는 왜 그 고양이를 다시 뺏어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자, 인터넷에는요, 그 만남 사이트에 글을 쓰기도 했대요. 왜 그런 남녀 커플 매칭해주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성과의 만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대요. 자, 키미노 야스히로 용의자와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리고 그 일치하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친구 맺기 사이트 있잖아. 외국인 친구 사귀기 막 이런 거. 그런 사이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성과의 만남이 있었던 흔적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남자가 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도둑고양이나 이런 뭐 혼잣말을 하거나 뭔가 좀 외로움을 갈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 누군가의 만남을. 그래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결혼 상대, 매일 친구 모집이라고 썼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초등학생 여아에게 뭔가 조금 공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여아에게. 왜냐면은 근처에 초등학생들이 몇 번이나 이 키미노 피고에게 막 놀리고 침뱉고 이랬던 게 있었대요. 왜냐면 그가 지적 장애를 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키미노 피고에게 장애인이다 해서 막 침뱉고 막 그를 놀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유독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몇 번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근처에 사는 45살의 한 남성은요, 이제 키미노 용의자에 대해서 평소에는 온순한데,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조금 사람이 과격하게 바뀌어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근처의 이발소 주인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걔는 술만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난폭하게 변했다니까? 라면서. 어떤 때는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막 길거리에서 자고 막 이러더라고. 자, 그 사건이 있었던 8월 달쯤에,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술에 완취해서 옷을 전라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목격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술만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주변에 경찰들이 몇 번이나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키미노 야스히로는요, 자식이 온몸을 다 전라인 채로 피해자의 집, 미래이짱 근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미래이짱을 토막낸 사체에다가 굳이 자기 진찰권을 같이 넣어가지고 봉투에 묶어가지고 버렸잖아. 그래서 그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왜 그랬지라는 그런 의견들도 막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가 술을 먹고 나서 온몸을 벗은 채로 미래이짱 집 근처나 그런 곳을 배회할 때 왜 경찰이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처음에는 경찰의 책임 능력 유무에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인근에 살고 있었던 82살의 그 야스히로 용의자의 근처에 살고 있던 어떤 남성분은요, 용의자의 방 불빛이 밤새도록 켜진 적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밤새 불을 켜두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라고 뭔가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의 집 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의 집 내부 사진입니다. 그림인데요. 자, 이게 그의 집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유기 현장이에요. 그의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는 보이는 곳에 유기 현장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의 아파트 내부 사진입니다. 뭐 6조, 4조, 뭐 토일렛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렇게 내부 사진인데요. 자, 야스히로 용의자는요, 이 사건 1년 전쯤 이 집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자, 인근 주민에 따르면 사실 사람이 사는 주택에 이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는요,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사가 자주 있었던 거주자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 사는 사람들도 누가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앞머리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자, 그 도시 현장, 시체가 유기되었던 풀숲에 여기 보시면 계단이 보이죠?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좀 하루 종일 지내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여기서 있었으니까, 여기 이 계단에 앉아 있어가지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미래일장이 실종된 11일부터 지역에 사는 야스히로의 용의자의 모습도 갑자기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근처에 있는 잡화점에서는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술을 구입을 했었대요. 근데 마지막 내점은 4일에서 5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4일에서 5일 전. 자, 남성 그 점장 그 말에 따르면요, 가게에는 미래일장이 과자를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 가게에는. 그래서 혹시나 그 가게에서 이 야스히로와 그 죽은 미래일장이 이 가게에서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전부터 이 가게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는요, 그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야스히로가 이 가게 근처에 사는 그 신문 판매점 아르바이트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아니 그 가게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냥 맨날 거기서 이렇게 힐끔힐끔 가게 앞을 배회하는데 뭔가 좀 수상했다니까 라면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사카 부경 수사 1과 경영진은요, 이 시신이 여러 비닐봉투에 나누어서 정리돼서 방치되어 있던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시체를 좀 먼 곳에 버리려고 했지만 자동차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경우가 예전에도 몇 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오카모토 히데키나라 그 여자 교수가요, 범죄 심리학 교수가 사실 그에게는 계획성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은 범죄는요, 약간 성적 취향을 가지고 그 미래일장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 미래일장이 하지 마요 라고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가 항상 외로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초등학생을 발견한 거야. 혼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을 발견해서 뭔가 성적으로 이 남자가 비정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미래일장한테 아저씨랑 놀래? 라고 해서 그 성적인 목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하지 마세요 왜 이래! 라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이 남자가 얘를 조용히 시키려고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 그가 어떻게 미래일장을 꼬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기 아저씨 그림 모델이 좀 되어줄래? 아저씨가 화가인데 너가 너무 예뻐서 모델로 쓰고 싶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외설적인 목적으로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에게 말을 건 거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원래 그날 친구랑 놀려고 했는데 친구랑도 못 놀게 됐지. 그리고 지금 막 놀 사람도 없었지. 근데 모델이 되단다고 하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모델이 되달라고 하고 화가라고 하니까 아 진짜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쫓아갔는데, 근데 이 남자가 좀 뭔가 이상하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도중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요, 이 미래일장에게 그림의 모델이 되달라고 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목을 칼로 찌릅니다.
자, 그리고 나일론 테이프로 그녀의 입을 막은 뒤에 목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일경 그 6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신을 토막내서 30m 정도 떨어진 풀숲에 유기한 거죠. 너무나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좀 그가 또 잡힌 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이런 좀 반전이 좀 섞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